오늘은요 전주 인문기행의 저자세요 새전북신문의 이종근 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사람과 사람의 이전에 좀 출연을 하셨었다고요? 글쎄 하도 네. 오래돼가지고요. 가물가물한데 네. 아마 문화집을 운영할 때 공무원 생활할 때 나왔는지 전국 1등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네. 그 이후에도 책을 몇 권 내서 나왔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나오셨어요. 좀 예.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 또 업과 다른 네. 분야이기 때문에 음. 좀 긴장도 되기도 하고 네. 또 감격스럽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내셨더라고요. 예. 네. 이제 뭐 자랑할 것은 아닌데요. 뭐 그 우리 동네 꽃담이라 해서 우리나라 사라지는 전통 담장, 굴뚝 이런 책도 냈고요. 또 이 땅의 다리 산책에서 우리나라에는 다리, 네. 교량 또 쫓아다녀서 몇 년 또 고생을 했고 또 최초로 낸 한국의 꽃살문 책 2권도 있고요. 네. 고창 인문기행, 전주 한옥마을 다시 보기 1권, 2권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으로 만드는 음식 이야기 1권, 2권 이어서 이번에 전라가명 600년 전주 인문기행 1권, 2권을 이번에 발행을 해서 31권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엄청난 이게 몇 년 동안 쓰신 거예요? 한 30년 걸렸죠. 30년 동안. 예. 네. 아니 보니까 한 분야만 지속적으로 좀 판 그런 분이 장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전주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주 음식은 뭐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했다면서요? 예. 그게 속담 속에 들어 있어요? 예, 이제 속담을 찾은 거죠. 네. 그동안 연구하면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들빼기 김치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나오는 김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전주 고들빼기 김치가 얼마나 맛있을까인데 양반이 아니면 먹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미신 이야기인데 이거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아니, 해야 될까요? 속담이니까요. 예, 네, 괜찮습니까? 하셔도 혹시 또 돼요. 네, 속담을 저기 소개하시는 또 건데요. 불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 염라대기라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네. 불교 이야기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전주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근데 심판을 받는데 한마디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전주에서 왔는데 너는 그러면 남천의 모래무지를 맛을 봤냐? 네.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래무지를 먹고 오지 않았으면 난 다시 갔다 와라. 네. 그래서 몇 년 더 살게 해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주 대사선놀이 관련돼 가지고 이런 말이 있답니다. 어디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도 제가 네. 없습니다. 큰 잔치를 보면은 전주 대사섭 잔치 같다 이런 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네. 정도로 예전에는 통인청에서 전라가명 대사선놀이를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런 이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선너머라고 해서 전주 네. 그 화산동에 있는데요. 선너머 서원 화산섬 너머를 선너머라고 합니다. 네. 선너머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뭡니까?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예, 근데 네. 그 미나리를 아주 잘 다듬어 아가씨들이요. 음. 그래서 선너머 아가씨 미나리 다듬듯 무슨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걸 네. 이런 자 속담이 있습니다. 그 예도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아니 이런 속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네. 또 어떨 때는 한문책도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뭐 작촌 조병희 선생님이라든가 유장구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엄청 인터뷰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살아계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치백 사장님이라든가 이인철 선생님이라든가 틈틈이 괴롭혀서 네. 또 묻고 그리고 시간 나면 독서도 많이 오고 또 책도 보고 어떨 때는 한문 책도 보다가 번역도 하고 네. 저런 것 때문에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그러시군요. 30년 동안 그러시군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 상식문답 여기에도 전주의 맛을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그 최남선이라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말이 많죠. 사회적인 네. 그 무리도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이 낸 책 중에 조선 상식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40년대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조선 상식문학이라는 책을 직접 구입을 한 거예요. 네. 직접 구입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음식들 저희들이 아는 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작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 때는 비빔밥이 전주가 유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 조선 상식문답을 보면
전주가 유명한 것은 콩나물, 네. 진주가 유명한 것은 비빔밥,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육개장, 그다음에 평양의 냉면과 어복장국, 의주의 대만두, 해주의 승각이에서 저희들이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때는 전주가 콩나물이 유명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복숭아, 네. 복숭아 중에서 그다음 여기에도 나와요. 승도락에서 전주의 복숭아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승도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스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번뜩번뜩 이렇게 그냥 햇살 아무것도 음. 없는 복숭아. 이런 복숭아는 이때도 유명했고 또 네. 이제 그 한참 전으로 올라가는데 허균의 도문대작에도 전주의 복숭아가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의 술 중에서 중력고, 전라도의 중력고가 우리나라 3대 명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나와요. 중력고요? 네, 중력고. 네. 중력고. 음. 전라도의 중력고. 네. 그다음에 전주는 이강고. 네. 제가 표현을 잘못했군요. 이강고. 이강고. 이강고는 네. 이강주죠. 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전주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비빔밥인데 비빔밥은 오히려 진주가 유명했고 그렇죠. 전주는 콩나물밥으로 예. 유명했다. 예. 네. 그게 이제 40년대 기록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많은 전주의 맛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허균 일화도 있더라고요. 예. 귀향을 가면서 예. 나는 귀향지로 전라도로 보내달라 예. 이렇게 요청했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허균이라 그러면은 허균이라는 분이 이제 부안서 홍길동전 네. 아시죠? 부안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허균이 이제 그 아는 분들 답안지를 고쳐줍니다. 사실 큰일 날 일이죠. 네. 조선조 때 답안지를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함열로 기항을 자원을 했습니다. 그 함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균이 겨울에 이렇게 기항을 와서 아마 지금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봄이 됐는데 허균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봄에 되면 나 이걸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준치하고 뱅어. 네. 준치하고 뱅어를 내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음.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항을 왔는데 음. 막상 오니까 준치도 없고 뱅어도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실망스러운 눈치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전라도로 귀향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전라도 음식 맛 때문에 보내달라고 해서 함열로 왔어요. 예. 근데 정작 왔는데 준치와 병어를 맛을 못 봤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라도 음식이 유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와서 무슨 책을 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품평서를 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음식 품평서가 전라북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게 네. 도문대작이라는 거예요. 도문대작. 이게 그 푸주간에서 질겅질겅 씹어먹는 음식이라는 뜻인데 네. 고급 음식이 아니고 아주 그 먹기 힘든 곤란한 그런 음식을 그런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내가 강릉 사람인데 음. 변산에서는 방풍죽이 유명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했던 전주에 아까 그 승도가 유명하고 또 전주 엿도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책을 익산에서 이렇게 익산에 와서 짓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제 기항을 왔는데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패넥을 하나 걸어뒀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우제라고 한자로 사우제. 친구 4명과 벗을 한다는 그런 집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태백. 그다음에 한 명이 도연명.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소동파. 상상 속의 친구들이군요. 그렇죠. 그 중에 네. 하나가 자기까지. 그래서 나는 기항을 와서 책을 보면서 여기서 살다 가겠다. 네. 그런 이제 열정의 그 허균이라는 분이죠. 그 당시에 당대의 뭐 대표적인 미식가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 그것도 그런 인물이기도 이단하고 하고요. 시대가 받아주지 네. 않아서 우리 역사에 참 쓸쓸하게 남아있지만 아무튼 네. 저희와 관련 있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걸로 연관이 돼서 아마도 익산에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온 게 네.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서 된 것이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아니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더 좀 네.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수군이 이제 홀로 고군분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낸 특식이
우리 음식이었다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무성소원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그 세계 유산되는 유산으로 선정된 향교 중에 서원 중에서 유일하게 의병을 일으킨 데가 무성소원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도 잘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전라도의 정신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명랑 해전 때 이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난중일기. 네. 이수진 장군 휘하에 고창의 의병장 오익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익장. 사오집이라고 해서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분이 쓴 그 기록과 그리고 난중일기를 보면은 이제 네. 그 병사들한테 정과라고 해서 정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과. 그- 정과를 먹였다는 거예요. 수군들한테. 네. 막 목마르고 하니까. 그리고 옷도 주고. 음. 그래서 이것을 이 길을 넘겨서 전쟁을 이렇게 이승훈 장군이 승리를 이기는데 이끌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고창 분이고요. 네. 그런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동과라고 나옵니다. 동과. 네. 동과 또는 동화정과. 아니 전과 동과 이런 게 어떤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 네. 종류 같은 거. 과일 종류? 예, 그런 네. 종류 보시면 예. 그 인터넷 쳐보면 또 많이 잘 나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전라도 음식을 특별히 예. 조달해서 공수를 네. 했죠. 그렇군요. 예. 진안에서는 과음을 하다 죽었다는 이야기. 아이고, 그렇죠. 뭐예요? 네. 그 이제 그 참 재밌는 게 진안대군이라고 해서 진안대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성계의 큰아들. 네. 이성계의 큰아들이 진안대군이라는 것을 받아요. 음. 진안대군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술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금하기 때문에. 금주령이 금주령이 내려졌군요. 내려졌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는데 아버지는 여기는 큰아들인데 진안대군이요. 예? 이방우라는 분이 이방우. 네. 이방우가 큰아들인데 술 먹다가 생병이 나가지고 네. 조선 왕조실록이 처음으로 음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아버지가 울고 이성계가 그런 이야기도 하나 있고요. 또 네. 술- 아니, 근데 그 예. 과음을 하다 죽었다. 그건 예. 알겠는데 예. 그게 전라도 음식하고는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진안대군파라고 해서 진안군과 관련돼서 네. 진안군파라고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시조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넣은 이야기가 있고 가장 재밌는 그 술 관련된 이야기는 이분 말고 세종이 아꼈던 신하가 윤회라고 있어요. 윤회. 윤회.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저희 배웠는데 거의가 지나가는데 네. 거의가 지나가는데 꼬막그 구슬을 삼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신고해가지고 저 아저씨가 내 거 구슬 먹었다고 하는데 네. 윤회라는 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거의의 배를 갈려라고 할 파인데 네. 이분 배를 안 갈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거의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 네. 거의 변해서 구슬이 나온 거예요. 음. 근데 이 윤회라는 분이 고창 무송윤 씨입니다. 네. 고창이 옛날 이름이 무송이라고 그랬거든요. 흥덕은 흥성이라고 했듯이 근데 그 무송윤 씨 중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 윤회인데 이 윤회를 세종대왕님이 그렇게 예뻐했어요. 네. 제발 너는 술 좀 먹지 마라. 술만 먹으면 싸움 나고 이렇게 가마 타고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이제 그 스토리를 찾아서 네. 그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아무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주 인문기행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에피소드. 그렇죠. 근데 음식책에도 네. 나오고. 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술과 관련한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황포묵에는 동학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요. 예. 그게 이제 그 황포묵은 뭐말 그대로 황포묵이 청포묵 이게 묵을 쓸 때 전라북도 이제 전주 음식 중에서 비빔밥에 들어가는데 황색을 물들이면 황포묵이 되고 청포묵은 청색을 물들여요. 네.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황포묵은 녹두 장군 전봉준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봉준과 관련돼서는 중력고라는 술이 있다는 거예요. 중력고. 네. 중력고는 대나무로 고아서 만든 술을 중력고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걸 먹고 전봉준 장군이 살았다. 또 음.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빔밥을 관련돼 가지고 동학과 관련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관계 어떤 사회적인 현상 또는 그런 것 속에서 동학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세세한 내용들은 책을 직접 봐야 되겠군요. 예. 아니 앞서 이제 전주 비빔밥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빔밥으로 유명한 게 전주가 아니라 진주였다. 예. 전주는 오히려 콩나물국밥이 유명했다. 그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콩나물. 네. 예. 전주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도 뭐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셨다고 들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음식과 관련된 지가 95년 때도 한번 책을 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벌써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음식이 살아있다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느 누가가 많이 나서서 스토리를 찾고 새로운 음식을 찾고 이런 데에는 저희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우리 지역이. 네. 그 남이 물어보면 전주 음식이 뭐가 유명하냐 알 수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사찰 유래설이 있어요. 비빔밥이 사찰에서 유래됐다. 예, 전영래 네. 박사라고 돌아가셨는데 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찰 유래설은 어디 안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절에서 이렇게 절에서 이제 봉양을 들고 나면은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네. 데워 먹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같이 먹었다 이런 주장은 어디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작촌 조병희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 완산고을의 맥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면 1920년대 전주 남박장이라고 해서 요즘에 남부시장 쪽에 이야기가 되는데 키 큰 장정이 네. 음식에 들이면 양푼을 들고 음. 막 돌려요 이렇게 네. 돌렸다가 놨다 돌렸다가 놨다. 음. 아마 그게 잘 아마 안 들어봤을 텐데요. 이 유래 중에 네. 하나로 아니 처음 들어보는 그래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이런 막 비벼대 이렇게 음. 비벼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막 해요. 음. 그게 아마 그분이 볼 때는 그러면 콧노래를 부리면서 네. 그런 풍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어떤 근거가 되고 또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장사도 하고요. 음. 그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장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걸 판매도 했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먹기도 하고, 네. 예, 장터에서. 음. 그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게 또 유래고요.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또 1963년경에 없어진 온팡집이라고 경원동에 네. 온팡집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지금 덕진동에도 나와요. 온팡집이 있다. 근데 그 네. 온팡집이 아니고 음. 원래 온팡집. 음. 온팡집은 가게 이름이 아니고요. 네. 가게가 이렇게 온팡한 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상호 없이 이숙자라는 할머니, 이숙자 할머니가 고록젓도 잘 담그고 줄 서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비빔밥 유래설들로 그렇죠.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 뒤에 이제 또 성미당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하고 네. 있는 53년도, 65년도 음. 그 녹그릇 만든 분이 있어요. 성미당 네. 할머니 이팔레 여사라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또 찾아서 소개를 또 하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듣다가 이제 그 유래설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예. 전주 비빔밥이 원래 뭐 1946년에 이제 최남선이 예. 조선 상식 문답에 쓴 게 예. 1946년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어쨌든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주 비빔밥이 유명해진 건 어떤 계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유명해진 거예요? 전주 음식 비빔밥이 유명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삼성 이병철 회장과 뭐 그것도 중앙회관 나오고요. 이야기도 나오기도 네, 하고. 나오고요. 네. 유명했던 것은 이제 전주가 음식의 집산지니까 음. 전주가 음식의 집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걸 책에 쓴 거예요. 참기름은 대하 거, 음. 참기름은 대하면 있잖아요. 네. 대하 평화에 나오는 참기름을 쓰고 이렇게 우리 또 진안에서 온 그 뭐죠? 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채소. 네. 그 전라북도 것이 거의 총목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료를 가지고 또 참기름도 그런 참기름, 그다음에 손수 만드는 고추장. 네. 아까 이팔레라고 했던 그 온빵집 거기는 7년 묵은 네. 7년 간장. 묵은 간장을 썼다는 그런 장을 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성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음. 이제 전주 비빔밥 유명해지게 된 거라고 하나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밖에도 여름이 되면 즐겨 찾는 뭐 소바라든지 국수라든지 파칼국수 뭐 이런 부분의 음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내시면서 예. 전주의 맛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라도 맛이라 그러면은 개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미? 개미 저 맛을 표현할 때 그렇죠. 개미가 있다.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그 개미가 뭘까요? 개미 글쎄요. 그 개미가 그게 무슨 핵심적인 뜻입니까? 이야기인데요. 네. 전주 음식에 개미가 있다. 네. 개미라는 맛은 그게 맛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맛이 깊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과 맛이 깊다.
이런 맛이 있고요. 사전에도 안 나옵니다. 네. 전주에만 쓰고요. 그리고 음식이 입안에서 액체화가 돼가지고 혀를 통해서 음. 미각돼가지고 음. 이 감칠맛이 또 나잖아요. 네. 그다음 진한 맛도 있고 또 고소한 맛도 있고 담백한 맛이 있어서 이게 대뇌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뇌. 네. 그래서 그런 호남 지역 특히 전라북 전주의 음식을 대변하는 말이 개미가 있다. 아, 그것이 개미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실제로 개미는 없습니다. 개미 나오면은 난리가 나죠. 그 개미는 아니고요. 아, 그 아이 개미하고 똑같은 똑같 개미를 예, 쓰니까. 그렇게도 쓰고 그냥 네. 그 개자 아닌 개자 쓰기도 네. 하고요.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 아, 표준어가. 표준어가 아니고. 예, 근데 네. 저희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개미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것은 지금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냥 그만큼 전라도 음식이 갖가지 재료들이 풍부히 음. 만들기 때문에 맛도 있다. 네. 그걸 이제 전주 음식에는 개미가 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핵심이 되겠습니다. 허균이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에세이 도문대작을 썼다면 우리 기자님께서는 전라북도 음식 에세이를 쓰고 계신데 이 평소에도 동네 곳곳으로 맛집 탐험 떠나실 것 같아요. 많이 다니죠. 네. 근데 딱 음식점 간판만 보고도 아, 여기 맛집이구나, 좀 이런 게 판별이 됩니까? 이제 뭐 조미료 같은 건 네. 이제 맛이 평준화가 사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조미료를 쓰는 것 조미료를 많이 안 쓰는데 조미료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재료라든가 그다음에 정성 서비스 그다음에 또 이런 데는 없겠지만 막걸리집 같은 데 가면은 어제 먹은 거 내놓은 데도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이렇게 먹은 거 내놓은 데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시 가봐야 할지 안 네. 가봐야 할지 그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찾은 맛집도 있으세요? 삼천동의 XX 식당. 아, 땡땡땡. 땡땡. 식당. 예, 예. 아니, 왜 맛집이? 그게 이제 백반 같은 거 나물 음.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안 찾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한정식집 같은 경우는 2기인데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서 네. 그래서 지금 한정식이 가장 힘든 걸로 압니다. 근데 그런 데 가면 너무 아쉬워요. 아, 여기 막걸리 골목에 있는 음식점인가요? 그냥 한정식집이요. 그냥 따로 있는. 예, 근데 네. 1인 뭐 4명이 먹으면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어떤 젓갈 같은 게 유명했거든요. 저희가 뭐 상호를 밝힐 수는 그러니까 없습니다만. 젓갈. 특히 네. 전주의 음식 중에 한정식은 젓갈이 유명했어요. 다양한 젓갈들이. 아니, 근데 이 방송 듣다가 여기 예. 찾아가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네. 상호는 밝히지 아, 마시고 당연히 안 먹히죠. 예. 정도 한정식이라고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삼천동에. 네, 아까 거기는 이제 삼천동에 조그만 식당입니다. 골목에 음,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 이야기 오늘 뭐 집중적으로 해주셨지만 책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지역의 비하인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예, 좀 이제 들었어요. 이런 네. 것도 있고 한 20년 전에 음, 고창에 보정 김정희 고가가 있어요. 보정 김정희라고 네. 서화가인데 20년 전에 예전에 20몇 년 전에 레시피를 받은 게 있어요. 장단 구는 거. 네. 그도 이제 그걸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다 이번에 그것도 소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누가 전화가 한번 왔어. 임신에 있는 유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음. 병광세 가에 네. 임실 곶감 이야기가 나온다고. 네. 근데 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는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 거기까지만. 거기에 나오고 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네. 이제 그 남양 수시라고 해서 임실에 남양 홍씨들이 임금님한테 바친 감이 있어요. 네. 그 남양 수시 그런 이야기도 또 있고. 알겠습니다. 뭐 여기서 다 저희는 말씀 못했지만 밤새도 모자랄 것 같네요. 네. 어느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재미난 이야기들 들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야사 전주 인문기행의 저자 세전묵신문 이종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